4월은 과학의 달입니다. 네. 과학을 좋아하는 우리 학생들은 설레이고 많은 기대를 하는 한 달인데요. 이 과학의 달에는 여러 가지 과학 행사들이 열립니다. 재미있는 체험마당도 열리고요. 그 중에 또 빠지지 않는 것이 과학 관련 대회가 개최가 돼요. 과학 관련 대회들, 어떤 대회들이 있죠? 근데 과학의 달이 되면 뭐 근데 학년별로 뭐 종이 비행기 날리기부터 뭐 근데 과학 탐구 토론 대회, 뭐 물로켓 대회, 그 다음에 이런 과학 전람회 발명품 경진 대회까지 여러 종류의 과학 대회가 이제 많이 학교에서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통과 역사가 깊은 대회들이 있죠. 네. 과학 전람회나 발명품 경진 대회, 그리고 과학 탐구 대회. 저는 오늘 과학 탐구 대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중에 과학 토론. 과학 토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이유가 예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면서요. 예전에는 많이 이제 공부하고 근데 지식이나 이런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자료를 분석하고 거기에서 나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냐가 관건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과학책을 많이 읽고 박학다식한 학생들,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학생들한테 유리했다라면 최근의 과학 토론 대회들은 우리 학생들의 삶 속에서의 문제 상황을 제시한다고요. 그리고 때로는 ESD적 관점에서의 문제도 제시가 네. 되거든요. ESD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 교육,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 전체 생태계까지 좀 생각을 하자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학교 대회, 그리고 교육지원청 대회, 시교육청 대회, 전국대회, 예전에 이렇게 대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대회들도 단순 지식을 겨루는 형태가 아니라 과학 토론 캠프처럼 운영하는 시도도 있고, 네. 그리고 예전처럼 대회를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어찌됐든 전국대회에 가면 문제 상황을 주에 제시하고 네. 논제를 2가지 정도 제시한다고요. 네. 그 논제에 관해서 팀원들이 서로 협력해서 본인들의 주장을 세우고 그에 따른 근거를 말하고 그리고 토론을 진행하게 되는 대회죠.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어렵기도 하는데 실제 문제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 근데 예를 들자면 근데 에너지 하베스팅은 뭔가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은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하자. 그래서 이런 에너지 하베스팅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주어지고 논제가 주어집니다. 이런 에너지 하베스팅, 에너지 재활용에 관련된 기술의 장점과 단점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량의 특성에 비추어 어떤 방법이 좋을지를 과학적으로 한번 토론해봐라.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말씀해 주신 거죠? 네네. 굉장히 어려운데요. 근데 이게 어려운 용어가나 개념이 나와요. 네. 그렇지만 그 개념에 나왔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개념에 대한 설명하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있거나 네. 혹은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는 문제 상황을 던져주게 돼요. 그럼 팀원과 이제 협력을 해서 본인들의 입장, 관점을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과학 탐구 토론 대회는 그런 과학 토론 대회는 말을 잘하는 학생이 유리한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제 논제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료 조사를 인터넷으로 보통 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아까 에너지 하베스팅에서 이제 논제 앞에 몇 가지 방법들이 제시가 돼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빛에너지, 열에너지, 뭐 전자파 에너지에 대한 하베스팅 관련된 에너지 재활용 기법이 나오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법이 뭔지를 찾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자료 조사를 하고 그거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분석해서 주장하고 토론할 수 있으면 됩니다.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진다는 거죠? 네. 그럼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국대회는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인천광역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부터는, 교육청에서 탐구 토론 대회, 과학 토론 대회가 아니라 과학 토론 캠프를 운영한다면서요? 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러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이제 여기에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탐구심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캠프 형태의 뭐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토론대회가 학생들의 어떤 지적인 능력, 그리고 갖고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이제 그때 머물렀다면
앞으로의 가능성을 평가하겠다라는 거죠. 네. 탐구 토론 캠프를 개최하면 어떻게 되냐면 2명의 학생과 지도 교사가 이제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한 팀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그 토론 캠프에서 주어지는 이제 활동들을 수행한 다음에 이제 겨루는 형태가 되는 컨테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탐구 토론 대회를 조금 더 유연하게 이제 접근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 문제 안에 답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논제 분석, 주제 분석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내가 아는 주제를 하더라도 논제의 관점에 맞춰서 주장을 정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거를 토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역할 분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료 조사할 때도 서로 협력해서, 그리고 토론할 때도 이런 역할 분담이나 내용을 좀 분담해가지고 같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우리가 좀 분석적으로 접근을 할게요. 주제가 진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잘 알고 있고 관심이 있었던 주제는 조금 더 유리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 주제들, 뭐 우리가 주제를 딱 뭐다 찍을 수는 없지만 어떤 주제들이 나오는 그 최근에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됐거나 논란이나 좀 관심이 고조된 그런 것들. 그 최근으로 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면 싱크홀이 지금 막 싱크홀은 요즘에 그렇죠. 싱크홀 그리고 최근에 뭐 그런 거라든가 뭐 환경 문제도 이슈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도 이 계속 생태계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끼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나의 생활과 좀 관련 있는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된 과학적 이런 개념이나 이론을 좀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최근에 이제 뉴스에 보도된 어떤 현상, 그 사회적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과학적 이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 그걸 보니까 이제 최근에 제가 하이퍼튜브라는 이제 말을 들은 것 같아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이퍼라는 말이 뭔가 상당히 고성능의 뛰어난 튜브라고 하는 거는 우리 생각하는 뭐 어떤 튜브인지 그건 짐작이 안 갔네요. 그러니까 하이퍼튜브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자기부상 열차입니다. 근데 튜브 관 속에 거의 이제 무중력 상태에서 이제 자기부상 열차가 달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뉴스들 정말 관심 있게 보는, 과학에 이제 관심이 있는 학생들 아니면 사실은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소재로 도입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기에는 우리 생활 속에서나 어떤 사회적 이슈 속에서도 과학적인 관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비판적 사고라고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금 하이퍼튜브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과학적 원리. 근데 아까 뭐 진공 상태에서 예를 들면 마찰력을 줄인다거나 속도를 빠르게 한다 뭐 이런 것들도 근데 연결 지을 수 있고, 그다음에 토론 대회 주제로 그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하이퍼튜브가 좋을 것이냐. 예를 들면 비용, 뭐 경제성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를 실제 할 때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과학적 요소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자기부상 열차라고 하면 이제 신칸센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일본에서 이제 603km 최고 속도를 냈고 지금 300km 중반대에서 이제 운행을 하고 있어요. 상용화에 성공했죠. 우리나라에도 자기부상 열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한국의 엑스포, 뭐 대전 엑스포 가서 자기부상 열차 탔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기부상 열차가 상용화가 됐었습니다. 인천에서. 인천공항에서 공항 터미널까지 왔다 갔다 6개 정거장을 했었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러니까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네. 근데 정부에서 최근에 하이퍼튜브로 자기부상 열차를 다시 상용화하겠다. 시속 1200km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만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 이 속에는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가능성, 찬성하는 입장이 있을 거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반대하는 입장도 있을 거예요. 효용성에 비추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호 토론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아까 말했죠. 팀을 이루죠. 팀. 어떤 팀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뭐 2명이거나 3명 정도가 팀을 이뤄서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근데 기왕이면 다양한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이 뭐 역할 분담을 좀 해서 발표할 때 누가 기록을 한다거나 반박자를 이렇게 좀 준비한다거나 그런 게 좀 사전에 연습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우리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꽂히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다양한 관점이 있으면 싸우게 돼요. 어떻게 되냐? 평상시에 본인과 함께 프로젝트를 했던 친구들, 뭐 영재반 활동이든 다른 활동이든 그런 친구들이 좋고, 그리고 아까 대선생님이 말하는 거죠. 상호 보완 쪽에 돼요. 호흡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과학 토론대회는 사실은 일상 속에서도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2명이서 호흡을 맞춰봐야지, 단순히 이 대회만을 위해서 과학 누가 공부 잘하더라? 그 친구랑 팀을 할 거야. 이건 무리가 있어요. 어떤 팀? 대선생님 지도해보신 팀, 인상적인 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근데 과학 프로젝트를 학생들하고 뭐 전람회, 발명품, 뭐 탐구 토론대 많이 지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팀의 주장을 좀 더 보완해주거나 상대 팀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조금 서로 이렇게 퍼즐이 딱 맞춰지는 그런 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팀을 조금 설명을 네. 해주세요. 대성쌤하고 저는 만약에 팀으로 나간다면 좋은 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아니, 왜 대답을 전쟁에서 이제 앞에서 방패 들고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활을 쏘는 궁수가 있듯이, 근데 예를 들면 팀에서 어떤 친구는 자료 조사를 좀 더 잘한다거나, 누구는 정리한 자료를 조사한 걸 정리를 잘한다거나, 또 누구는 정리한 걸 잘 발표하거나 토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과학 토론대에 있어서는 어떤 과학적 지식으로 상대방을 이제 압박하는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학생이 함께 마인드맵, 그러니까 토론의 주장과 근거를 마인드맵으로 펼칠 수 있다. 뭐 만다라트 기법이든 여러 가지 기법이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호 보완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거기서 확장되거나 발전되지 못한다면 안 돼요.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야, 이거 하이퍼튜브가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 넌 그걸 생각해? 난 사회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게.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어? 이렇게 협의해야 되는데, 똑같은 수준에서 어떤 지식의 흐름이나 그런 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팀 같은 경우는 호흡을 맞춰서 사전 연습을 해야 되는 관계예요. 그 연습을 통해서 시너지가 나는 팀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팀을 이제 만들었어요.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회에 나갔어요. 대회의 어떤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이제 이 자료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토론대회를 시작을 하는데,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논제나 주제가 발표가 되고, 근데 거기에 따라 아마 일정 시간 동안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자료 조사할 시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토론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입장할 때 이제 제비뽑기 같은 걸 옛날에는 했었는데 요즘도 하나요? 아마 이제 이 팀을, 이제 여러 팀이 이런 이렇게 토너먼트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제비뽑기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을 발표하고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말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론을 발표하거든요. 근데 이 과학토론대회라는 게 우리 팀보다 더 합리적인 주장과 근거를 대는 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팀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약간 하이퍼튜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찬성팀, 반대팀이 생겼는데, 근데 찬성팀 같은 경우는 외국의 사례라든가 뭐 상용화 사례라든가 이런 걸 주장할 수 있고, 근데 반대 측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게 상용화됐을 때 발생했던 문제들이라든가 기술적 결함이라든가 뭐 경제성이라든가 대중화되기 어려운 점, 혹은 그 토론대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 조건에 안 맞는 거 이렇게 주장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 선생님이 이제 그 교내대회 뭐 심사도 해보시고 전국대 나가보시고 또 여러 가지 심사를 해보셨을 때 종합 결론을 낸 팀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본인들의 주장을 끝까지 갖고 가는 팀이 더 유리한가요? 우선은 뭐 정답은 없지만 완벽한 어떤 과학적 이론이나 어떤 주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상대방의 반론에도 내가 그래도 일정 부분 수용도 하면서 동시에 보완하고 그래서 종합하는 게 저는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심사 기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심사위원의 관점에서 어떤 심사 기준이 있을까요? 우선은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이론이나 개념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논리적이냐, 어떤 토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죠. 주장하고 그 근거의 타당성, 뭐 일관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표현력, 이런 태도라든가 언어 사용, 그리고 팀워크도 보죠. 협력이라든가 역할 분담. 팀으로 나왔는데 특정 학생만 한다거나 소외된 학생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교내 대회를 이제 운영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 과학 토론 대회는 아까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준다고 했잖아요. 근거를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 근거의 자료를 활용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어떤 측면에서 관점에서 그걸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 학생들은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인용을 할 때 그냥 어떤 정확한 사실 기반, 뉴스 보도나 어떤 이제 연구 결과를 갖고 인용하다기보다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예를 들 때 어떻게 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혜성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 탐구 토론대회잖아요. 과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기반으로 나의 어떤 추가적인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처 밝히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 출처도 내가 한번 검증해서 이게 믿을 만한 출처인지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뭐냐면 정반합이라고 하잖아요. 상대편의 주장을 듣고 저 주장이 맞는 말이 있구나.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의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아까 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결론은 종합적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주장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장의 이제 일관성도 중요한데 근데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보완한다거나 그런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주장을 그래서 아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상호 보완적인 종합적인 결론을 내도 됩니다. 다만 논리적인 구조가 갖춰져야 돼요. 주장이 갑자기 제 생각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러한 장점도 있고 이러한 단점도 있지만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서 이러한 장점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학생들에게는 사실 쉽지 않아요. 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연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평상시 일상 속에서 어떤 자신의 과학 토론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사회 현상이나 이제 뉴스상의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자료 조사하는 연습 그리고 그게 과학적 개념이나 원리가 있는지를 좀 파악해 보는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이런 과학적 사실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 한번 정리해 보는 연습. 그래서 세 가지로 아까 뭐 하이퍼튜브 얘기하셨잖아요. 약간 뭐 미국의 앨런 머스크가 주장도 했었고 실제 뉴욕 대중교통 뭐 정체 해결을 위해 도입을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조사하면서 출처도 한번 적어보고 나의 생각에 따른 논리적인 근거도 한 3개 정도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하면 어떨까? 아까 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 속에서 과학 관련 독서를 많이 하면 좋아요. 뭐 유튜브에서 뭐 자극적인 그 과학적인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열차는 무엇일까 이런 게 아니라 과학 관련 책을 읽어두면 참 좋아요. 일론 머스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 회사의 지하에 이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아까 형태 튜브 형태의 이제 교통망을 지금 구성했죠. 그런 것들을 말한다면 나의 주장이 좀 더 풍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과학에 관심을 갖고 어떤 풍부한 백데이터가 있으면 유리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이 과학 토론 대회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과학 대회에 얼만큼 이제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그런 학생이 인상 깊어요. 일기를 예전에 썼잖아요. 과학 일기를 써요. 과학의 주제 같은 거. 자기가 뭐 감명 느끼는 다큐멘터리 책에 대한 소감, 그리고 자기 갑자기 무슨 문득 든 의문에 대한, 그리고 어떤 친구는 블로그를 또 영재반 학생 중에 운영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태도, 그 과학적인 관점을 계속 끊임없이 이제
공부하는 친구, 연습하는 친구들이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과학대회는 다 다른 대회 같지만 다 연결되어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이제 전람회, 발명품 경진대회, 뭐 탐구 토론대회도 딱 생각해보면 가설을 먼저 세웁니다. 가설. 그리고 가설을 실험으로 검증할 수도 있고, 자료조사나 토론으로 검증할 수도 있고,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턴은 내가 어떤 여러 사회 현상이나 과학적 현상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그 해결할 수 있는 가설을 세워보는 연습.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다양하게 조사해보거나 실험해보거나 그런 과학적 태도라고 하거든요. 그런 태도를 갖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성으로 지금부터 얼마만큼 안 남았지만 네.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챗GPT나 AI가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거기에 의존하라는 건 아니고 거기에 한번 넣어보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과 비교해보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학적 주제에 관련돼서 내가 먼저 생각을 해보고 가설을 세우고 근거를 한 3개 정도 세워본 다음에 AI랑 비교하면서 보완해보는 연습. 혹은 친구들하고 이걸 해보면 더 좋죠. 친구들이랑 야, 너 요새 인공강우, 예를 들면 인공강우다. 근데 특정 국가에서 인공강우를 해서 그 비를 본인네 나라에 다 뿌리고 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우리도 인공강우 할까? 아니면 인공강우를 못하게 하는 그런 국제적인 협약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도 관심을 갖고 그거를 과학적인 해결과 이런 거 한번 연결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속성으로 하려면 이제 아까 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챗GPT와 혹은 친구들과 연습을 해라. 네. 알겠습니다.